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낮부터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새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낮에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쭉쭉 오르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 2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바람의 세기를 나타낸 건데요. 해안가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에,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밤에 강풍주의보가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계속해서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비 예보가 나와 있었는데요. 저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모두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가 17도, 독도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개가 끼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하고 동해 남부에서 모두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한동안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택배회사와 대리점의 이중구조 속에서 수수료 문제 등으로 열악한 택배기사들의 딱한 처지를 전해드렸는데요. 택배기사 노조가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해고 등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인이다! 부당기고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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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루 15시간씩 택배 배송에 여념이 없던 택배기사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해온 경주 택배기사 이모 씨에 대한 보복성 계약 해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상 택배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이 씨처럼 계약 해지를 당해도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 해고는 저희들은 이제 구조적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사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거죠. 그래서 살인행위가 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다시 CJ 들어오기도 힘들어지거든요. 택배기사들은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적 보호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로기준법 기준인 40시간보다 2배 넘게 일하면서도 법정 근로자가 아닌 탓에 점심시간도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를 대비한 산재보험 가입률도 저조할 뿐 아니라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 치료비라든지 재반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가 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물건 파손이나 분실도 대부분 배송기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택배 기사들의 삶은 갈수록 고단해지는 데 반해 택배 회사의 매출은 최근 5년 동안 94% 급증할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택배 회사는 택배기사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법 제정과 규제 개선 등을 건의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택배 기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경북도 내 기업체 피해가 16곳에 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기업체 피해를 조사한 결과 유형별로는 통관 지연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송금 지연과 수출 계약 미이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품업체나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 자동화 설비업체가 주로 피해를 입었으며 화장품이나 식품업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수출업체 피해가 드러나면 경부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 철강제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1분기 철강 제품 수출은 79억 달러로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는 철강제 수출 단가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고, 특히 지난달 아세안과 중국, 일본 등지의 열연과 냉연, 아연도금 강판 등 주력 철강 품목 수출은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덕대게가 전국에 알려지고부터 없어서 못 파는 특산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대게 요리법은 단순합니다. 스팀에 20분 정도 쪄내기만 하면 돼 요리할 줄 몰라도 장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최상급 박달대게는 한 마리가 20만 원, 어획 가능한 최소 크기인 9cm짜리 속칭 치수대게도 2만 원 이상입니다. 인류 호텔 요리 가격 못지않습니다. 생산자인 어민들도 가격 상승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대게값이 지금 이 치수짜리 한 마리 2만 원 이상이 간다고 우리 생산자들이나 지금 이 상가들이 좋아할 수는 없어요. 대게 상가가 영덕 강구항에만 150곳에 이릅니다. 포항 구룡포와 울진 후포가 후발주자로 가세하면서 대게 소비는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해안 횟집 대다수가 대게를 취급할 정도로 판매점은 느는 데 반해 지난해 경상북도 내 대게 어획량은 1,350톤으로 10년 만에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해 대게 축제에 세계적인 셰프 에드워드 권을 초청해 음식 시연을 했고,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대게 햄버거와 대게 만두 등 다양한 요리법을 지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 업주들을 모아갖고 교육을 시켜갖고 이분들 중에 이 레시피를 갖고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는 분들한테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매년 값이 치솟는 귀한 몸 영덕대게. 전통의 맛에서 대중의 맛으로 변화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자취를 감춘 명태가 어제 오전 10시쯤 울진군 기성면 앞바다에서 산채로 대구자망에 잡혔습니다. 55cm짜리 명태 한 마리는 표지방류 흔적이 없는 자연 상태로 학술적 가치가 있어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인계됐으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248억 원을 들여 국민생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6월에는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등 지느러미에 이름표를 단 어린 명태 1,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올해 1분기 수산물 및 정수장 식수에 대한 방사능 분석을 한 결과 모두 허용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경주 지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갈치와 고등어 등 15개 수산물과 일본 수입 된장 등 모두 16개 품목으로 부경대 방사선과학연구소의 분석 결과 일부 시료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정부가 정한 식품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만족했습니다. 또 관내 6개 정수장 식수에 대한 월성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삼중수소 분석에서는 간포정수장에서 미량이 나왔지만 나머지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해상 전투 중에 발생한 부상자를 항공기로 신속하게 옮기는 한미연합훈련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골든타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유사시 장병들의 생명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상에서 적의 도발로 우리 군의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한미 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해 부상한 장병들을 육지로 데려와 해군병원으로 옮깁니다. 전시 중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야전 수술실이 만들어지고 골든타임 확보와 숙련된 의술로 무사히 장병을 살립니다. 전시 해상에서 교전으로 부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한미연합 의무 후송 훈련입니다. 한미 양국의 의무 지원 체계를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의료팀도 참가해 민과 군의 의료 협력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우리 병력 자원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의료진들이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 장비를 갖고 현장에 저희가 전개가 되면서 그쪽에서 먼저
생명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응급수술을 먼저 1차 수술을 마치고 한미 양국은 분장된 임무에 구분 없이 환자를 빠르고 안전하게 후송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 훈련했습니다. 한미연합 항공전력이 유사시 해상에서 발생한 환자를 신속하게 후송하는 절차를 숙달하고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미군과의 주기적인 연합훈련과 전술 토의 등을 통해 확고한 한미연합 의무지원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미등기 상태로 남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70필지를 찾아 상속권자 160명에게 통보했으며 이 토지의 재산 가치는 10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포항시는 이 사업이 경상북도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보문 관광단지 진입 구간인 알천북로 구황교에서 보문교 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보문교에서 알천제방 수계기까지 1.2km 구간에 대해 이달 초부터 4차로 확장 공사를 시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로 확장으로 성수기마다 극심한 정체로 불편을 겪던 관광객과 시민들의 보문단지 진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 주소를 살피고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20여 년간 전력 계량기 생산에 매진해오던 이 업체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뒤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이를 이용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130여 개 업체들이 에너지 자족단지를 만드는 국비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에너지원을 신재생을 통해서 많이 조달할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제14회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에는 태양열과 태양광, 풍력, 지열 등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250여 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태양광 기업들도 많이 참가해 기대감을 주고 있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기업들도 작년보다 배 이상 참가했습니다.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는 한국의 그린 에너지 산업이 가진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And that has really ambitious renewable energy targets in there. I've obviously enjoying my stay in the city of Daegu, and it was very interesting. I had a meeting with the Mr. Kwon.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산업도 이 그린 에너지와 연관이 있는 만큼 이 전기차 특별관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자율형 전기자동차로 가야 하고 이 기술은 에너지 산업과 융복합 기술로 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잇따라 원전 추가 건설 반대를 선언한 가운데 효율은 높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난해 9.11 강진 이후 끊긴 수학여행단이 서서히 경주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부산 해동중학교와 중앙중학교 학생 300여 명이 경주를 찾는 등 다음 달까지 전국 학교 20곳에서 경주로 수학여행을 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국사 숙박단지의 경우 수학여행단의 숙박률이 예년의 10에서 20%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경주시는 수학여행 안심 서비스 등을 통해 수학여행단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차기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조항이 삭제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것에 대비해 관내 수사 형사경찰관 100여 명의 현장 의견을 듣는 등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소속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 단장은 수사와 기소에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수사경찰의 조직과 운영 등 강도 높은 내부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영주차장 없는 도청 신도시의 문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경북개발공사는 왜 공영주차장 대신 일반 분양을 하려는 걸까요? 분양 수익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경북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4개 주차장 부지를 일반에 분양할 때와 지자체에 팔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때 가격 차이를 비교해봤습니다. 지자체에 판다면 수의 계약을 해서 감정가로 제공하게 되는데 감정 예상가는 3.3제곱미터, 즉 평당 200만 원 이상, 4개 필지를 합치면 62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일반에 분양하게 되면 경쟁 입찰 방식이 적용돼서 낙찰률이 감정가의 200% 이상 될 것으로 경북개발공사는 보고 있습니다. 즉 감정가의 2배에 낙찰된다는 건데 분양가가 124억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공영 주차장으로 만들면 경북개발공사로서는 앉아서 62억 원을 손해보는 셈입니다. 4개 주차장 부지 중 3개 필지가 사람이 몰리는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여러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의 3배까지 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124억 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심 상업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분양하게 된다면 감정가의 30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땅을 팔아 지금까지 경북개발공사가 벌어들인 분양 수익은 1조 2천억 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든 비용 8,800억 원을 빼면 3천여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도 주차장 부지 4필지를 비롯해 총 13개 필지, 5만 2천 평의 부지가 남아있어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스코가 스마트 시운전 방식을 적용해 포항제철소 3후판 공장 아변 제어 시스템의 설비 교체를 추진합니다. 스마트 시운전은 가상조업을 하면서 제어 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투자비를 절감하고 조업 조기 정상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스마트 시운전은 해외 설비 전문 공급사의 도움 없이 자체 개발한 기술로 추진하고 3후판 공장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연주와 열연, 냉연 투자 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은 스마트 광고와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하는 지역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고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과 기업 설명회 자료 제작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경북 지식재산센터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 지역기업인 에코플레이트가 2017 제네바 국제발명전시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창업한 이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 평판형 LED 조명 결합장치를 출품했는데 이 제품은 기존 장치와 달리 소비자가 직접 조명 등을 교체하도록 고안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기온이 훌쩍 오르면서 포항 도심에도 벚꽃이 활짝 피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포항시 지곡동 영일대와 포스코 인재개발원, 장성동 도로변, 환호 해맞이 공원 등에는 지난 주말부터 벚꽃이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송라 보경사와 오천 554 진입로 등에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시민들과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37억 원을 들여 포항 상옥 등 과수주산지 19개 지구 817헥타르의 과실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합니다. 생산단지에는 안반관정과 양수장 등 관계 용수 개발과 송급수관 설치, 경장롱로 확포장, 과원 경지정리 등의 기반을 조성해 줍니다. 경상북도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60개 지구 2,546헥타르의 과실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 생산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508건 중 정비불량에 의한 기관 고장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운항 부주의에 의한 충돌사고가 뒤를 이었고 어선사고 발생 원인은 단순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선장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매월 한 차례 이상 안전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네, 밤새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낮에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쭉쭉 오르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 2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바람의 세기를 나타낸 건데요. 해안가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에,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밤에 강풍주의보가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계속해서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비 예보가 나와 있었는데요. 저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모두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가 17도, 독도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개가 끼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하고 동해 남부에서 모두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한동안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